안녕하세요. 나르컨트롤 연구소 유정식 수업입니다. 이 시간에는 백넷 네트워크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들웨어 이 시스매니저 웹에서 네트워크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네트워크 등록은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여기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1번 백넷 IP1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등록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등록됐고 여기에 디바이스랑 오브젝트 등록을 해놨습니다. 우선은 네트워크 등록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등록에 가서 디바이스 등록과 오브젝트 등록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으로 가서요. 등록된 네트워크 중에 이제 백넷 IP1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IP 어드레스라고 된 항목이 메뉴에 표시가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백넷에 사용될 IP, 이 컴퓨터의 IP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사실 건드실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PC IP인 192.168.52.181 요거를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컴피그 파일에 들어갑니다. 요 정보는요, 참고 삼아 보여드리면 NMWS의 컴피그에 이렇게 백넷 IP1 해서 속성들 요 값들 쭉 저장되잖아요. 요 값들이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요 페이지 여기서 입력하는 거고요. 입력한 값들이 거기 저장되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노드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노드 테이블인데 백넷 폴더에 가보면 노드 1, 노드 2 이런 CSV 파일들이 있습니다. 백넷 IP1인 경우에는 노드 1.csv 파일을 읽어드리고 백넷 IP2인 경우에는 노드 2.csv 파일 이렇게 읽어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노드 1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CSV 파일을 열어서 직접 여기서 제가 열어놨는데요. 직접 여기서 편집을 해주시는 게 편할 겁니다. 대량으로 작업을 하실 경우에 여기서도 로드 하면 지금 저게 제가 열어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닫고 보여드릴게요. 다시 로드하면 그 파일을 CSV 파일을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아까 노드 1.csv 파일을 다시 열고 여기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속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백넷 관련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우리 그 B3072 백넷 DDC를 어떻게 여기다가 설정하고 입력을 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제 첫 번째 컬럼이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의 이 숫자는 조금 전에 여기서 그 네트워크 등록에 가보시면 1번이 백넷이잖아요. 1번 네트워크.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별개입니다. 별개. 이 node 1.csv 파일에 있는 네트워크 요 주소는 뭐냐면 자, 메가로더를 실행을 해보시고 주소 아시잖아요. 메가로더는 다루실 줄 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307에 접속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env hbus라고 치면 여기에 넷 번호 있잖아요. 넷 번호. 요 번호가 바로 통신을 하기 위한 번호예요. 저는 제 옆자리에 307이 몇 대가 있는데 거기에 네트워크 번호가 다 7번이에요. 그리고 노드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넷번호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넷번호 1,
그 다음에 노드 번호는 여기에 있는 이 노드 번호, DDC의 노드 번호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 타입, 요게 이제 좀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인데, 기존의 307 지금이 2020년 11월 12일인데요. 2020년 올해 한 6월 7월쯤에 우리 DDC의 통신 타입이 C 타입이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는 U 타입만 썼었거든요. 이 UCOV와 그냥 COV가 차이가 뭐냐? UCOV는 밑에서 307 쪽에서 값이 변하면 브로드캐스팅으로 무조건 위로 그냥 뿌립니다. 네트워크로. CCMS가 뭐 3대 있다, 4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C 타입은 서브스크라이브 COV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요청한 CCMS한테만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펌웨어가 2020년 5월 펌웨어잖아요. 2020년 초에 나왔네요. 네,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2020년 초 이때만 해도 요 기능이 들어간 거죠. 자, COV라고 하는 요 설정이 있는데 ENV에 H버스 쳐보시면 COV가 있어요. COV를 1로 해놓은 겁니다. 이걸 1로 해놓으면 서브스크라이브 COV 방식, 그러니까 위에서 요청 서브스크라이브를 날리고 서브스크라이브 된 CCMS한테만 보내주는 그 방식을 쓰는 거죠. 이거 쓰게 되면 브로드캐스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니캐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통신량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타입으로, 물론 우리 307에서도 이 통신 타입을 COV 타입을 1로 주는 게 좋겠죠. 이거를 1로 바꾸려면 공장 출하 시에 이게 기본값이 ENVA G버스 요 COV가 0인지 1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ENV H버스 COV 하고 1 이렇게 주시면 값이 들어가죠. ENV 세이브 이렇게 치시고 리셋은 안 하겠습니다. 리셋을 하면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 COV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한 5월 제가 지금 확인하니까 이 기준으로 요 이후에 나온 307들의 통신 타입은 C 타입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U 타입보다는 C 타입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C 타입을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는 백넷에서 제어를 하는 그 등급이에요. 16이 제일 낮은 겁니다. 그래서 16으로 해놓으면 제일 낮은 등급이라 예를 들어 백넷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서는 16으로 제어를 했는데 다른 쪽에서 뭐 10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포인트를 제어를 못합니다. 16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16으로 맞춰서 너도 제어할 수 있고 나도 제어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최하위 레벨로 제어를 들어가는 겁니다. 백넷에서는 그런 좀 기능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보다 높은 등급으로 할 적에는 그보다 낮은 등급의 장비들이 제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하위 등급인 16으로 제어를 하는 거다 라는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세그멘테이션 타입은 데이터를 백넷에서 이제 주고받을 때 사이즈가 길어지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 쪼개는 겁니다. 패킷을 쪼개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 기능을 지원하냐? 이거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그 장비의 기능에 달려있어요. 이따가 와이어샤크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와이어샤크에서 후이즈라는 걸 날리면 IM이 오거든요. 후이즈 IM 패킷을 열어보면 세그멘테이션 타입이 뭘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비는 무조건 B죠. 보스 양방향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분할 전송되고 분할해서 받을 수 있고, 근데 좀 그 장비들 중에 좀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들은 넌인 경우도 있고 리시브 받는 것만 되는 경우도 있고 샌드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장비가 IM 보낼 때 세그멘테이션 타입을 열어서 그걸 확인해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타사 장비인 경우에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베이스 어드레스는 이거는 백넷 표준은 아니에요. 우리 307에서만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307에서 베이스 어드레스를 보통 256으로 쓰죠.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 곱하기 베이스 어드레스를 해서 요 노드 주소를 더해요. 네트워크 곱하기 베이스 어드레스 더하기 노드 주소. 그게 바로 백넷에서 디바이스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드가 1이라고 밑에서 1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 곱하기 베이스 어드레스를 곱해가지고 1을 더한 값으로 후이즈를 요청하면 IM 하면서 자기의 그 디바이스 주소를 보내거든요. 브로드캐스팅으로. 그때 우리는 네트워크 곱하기 베이스 어드레스 더하기 노드 주소의 숫자로 보냅니다. 그거는 일단 와이어샤크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한 이유는 네트워크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네트워크별로 디바이스의 주소가 이 노드 주소가 쫑나지 않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맥스 APDU 랭스도 IM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IM에 들어있는 숫자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문대로 적으시는 게 아닙니다. RPM 서포트는 리드 프로퍼티 멀티플, 한꺼번에 여러 관제점의 정보를 요청해서 받고 하는 기능이에요. RPM은 제가 그냥 약자로 쓴 겁니다. 리드 프로퍼티 멀티플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IM 같은 패키단에 담겨오는 정보를 알 수 없어요. 이걸 알려면 우리 DDC는 물론 됩니다. RPM 리드 프로퍼티 멀티플이 돼요. 근데 이제 타사 장비인 경우에는 리드 프로퍼티 멀티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장비가 만약에 BTL 인증 받은 제품이면 여기 백넷 인터내셔널.org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제품 제조사랑 제품명을 가지고 찾아보면 그 스펙 문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덕트, 리스트 프로덕트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냥 서치를 해볼게요. 너무 많나? 자, 허니메리라고 삼성이라고 해볼까요? 삼성. 왜냐면 삼성 EHP랑 인터페이스 할 일이 좀 있거든요. 종종. 게이트웨이. 자, 삼성 백넷 게이트웨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뭘 보시냐면 PICS, PICS라는 문서를 보시는 거예요. 이걸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자, PDF가 열리는데, 자, 이게 BTL 인증 받은 제품들은 요게 이제 시험 성적서 같은 겁니다. 그 스펙을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요 BTL 사이트에서 PICS라는 걸 클릭해서 보면 요 백넷 장비는 급이 뭐다? ASC,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컨트롤러라고 하는 ASC급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겁니다. 우리 3072는 AAC예요. ASC급이다 라는 거고, 여기 보면 밑에 리스트 올 백넷 인터오퍼러빌리티 빌딩 블록 서포티드,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냐예요. 데이터 쉐어링에 관련 DS죠. 에 관련해서 리드 프로퍼티 여기 뭐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리드 프로퍼티 멀티플 A랑 B가 있는데, A는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CCMS 같은 게 이제 요청을 하는 주체고요. 저 DDC 같은 게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A는 요청을 하는 거고 B는 응답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된다, 그러면 리드 프로퍼티 멀티플에 대한 B 기능, 그러니까 요청에 대한 응답 기능이 처리된다. 그러면 RPM 있잖아요. 리드 프로퍼티 멀티플. 요 장비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 확인이, 이 백넷 표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뒤로 가보면 이 모델 넘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업체에다가 모델 넘버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알려줄 텐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모델 넘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그거의 PICS를 보시면 버전이랑 이런 거 다 확인이 되거든요. 우리 거 한번 볼까요? 자, 나라 컨트롤 보이시죠? 이렇게 뭐 AWS, OWS는 CCMS고 여기 3072, 3072 이렇게 여기 보시면 모델 보이시죠? PICS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는 조금 이제 표기 방법은 좀 다르긴 한데 오브젝트가 어떤 게 지원이 되는지 그 다음에 read property 뭐 write property 이런 거 지원되는 거는 아마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데이터 쉐어링 여긴 좀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우리는 read property multiple 비기능 이거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백내 표준 문서들을 확인하셔서 여기다가 아까 어딨죠? 입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의외로 저기 확인하는 게 이 문서만 보면은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모델까지 확인을 하면. 자, 그 다음에 RPM 서포트 한꺼번에 이거는 뭐냐면 RPM 사이즈는 한꺼번에 몇 개의 포인트를 읽어올 거냐. 우리는 128개 정도로 해도 뭐 어느 정도 성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는 기본적으로 128입니다. 그 다음에 노드 타입은 I 이거는 뭐 거의 안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I로 하시면 되고 포인트 맵은 안 씁니다. 옛날에 2009 때는 포인트 맵이라는 거 써서 어드레스를 컨버팅을 해줬는데 지금 미들웨어 메간지 3.0은 백넷 주소를 주소 체계 그대로 다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포인트 맵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복사를 해서요. 이것만 바뀌겠죠. 5번까지 있는데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드 CSV 파일을 지금 수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네트워크 설정 쪽에서 IP 주소 세팅했죠. 그 다음에 이미 오브젝트 등록은 다 했어요. 오브젝트 트리에 가서 보시면 1번 네트워크가 백넷인데 1번 디바이스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기동만 하면은 통신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재기동 해보겠습니다. 재기동은 프로세스 상태에 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스매니저 웹 설명드릴 때 여기서 그 config 파일 웹.config config 파일 가지고 세팅해놨기 때문에 all start 하면 다 전체가 멈췄고 all start 하면 살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빠뜨렸네요. 설정에 시스템에 가서 백넷을 true로 안 해줬네요. true로 바꾸겠습니다. 세이브. 자, 그러면 다시 프로세스 상태로 가서 보겠습니다. 재기동 안 해주셔도 돼요. 자, 프로세스 상태에 가서 보면 지금 재기동 중에 요청을 해서 이런 것 같은데요. 자, 백넷은 아직 스탑이죠. 기동이 안 되면 올 스탑 하고 스타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설정에 시스템 안 바꿨나? 자, true 바꿨습니다. 세이브 다시 시스템에 백넷 true 자 됐죠? 프로세스 상태에 가서 보면 스타티드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의 오브젝트 트리 제가 지난 시간에 오브젝트 트리에 관제점 값을 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1 클릭해 볼게요. 자 오퍼레이셔널 디바이스 상태는 정상이고 값도 이 포인트가 통신이 정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값이 아날로그 인풋 6번은 5 그 다음에 아날로그
아웃풋 A51은 88. 이게 실제 값입니다. 여기서는 제어는 안 돼요. 제어는 안 되지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백넷에 대해서 통신에 문제가 있거나 통신이 잘 되는지 초기에 설치했을 때 뭐 우리 거는 상관없죠. 우리 거는 기본적으로 그 CSV 파일을 그냥 쓰시잖아요. 그냥 잘 되는 거 갖다가 쓰면은 됩니다. 근데 타사 거 백넷 인터페이스 하는 경우에는 연결을 하긴 했는데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메가인티나 여기 시스템 매니저에서만 확인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확인했는데 뭐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자, 그때 쓰는 게 와이어샤크입니다. 와이어샤크.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놨는데 wireshark.org 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wireshark shark.org 하면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해서. 자, 그러면 설치가 되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기 지난번 데이터 등록할 때 경보 등록하는 게 포인트가 사니까 경보가 뜨네요. 자, 백넷 살았죠? 네,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 A5. 자, 2번 디바이스에 A5 1번 60%인데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보여드리려고. 자, 70. 아직 초기라 기동한 지 얼마 안 돼서 값이 바로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자, 바뀌었죠? 시스템 매니저에서 2번 70 이렇게 값은 현재 값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와이어샤크를 볼게요. 와이어샤크를 띄우시면 자, 이게 뭐 완전 최신 버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 여기 이더넷 어댑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냐, 마우스 커서로 갖다 대시면은 IP 주소가 떠요. 그 IP 주소 중에 백넷 주소랑 연관된 게 있습니다. 여기 이더넷에 192.168.52.181 요거 있잖아요. 요게 백넷용 IP 주소거든요. 요게 표시가 되는 요 네트워크 어댑터를 네트워크 카드를 선택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백넷이 통신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백넷 통신만 볼 거냐? BAC NET 엔터 딱 치시면 백넷 통신 되는 것만 보여요. 자, 패킷이 복잡하죠.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1분에 한 번씩 후이즈라는 거를 날려요. 자, 여기 보시면 와이어샤크에서 보시면 자, 첫 번째는 패킷의 일련 번호고 두 번째가 타임인데 타임이 보기가 좀 별로 안 좋죠. 시간이 아니니까. 자, 애널라이즈에 뷰네요. 뷰에 타임 디스플레이 포맷에 가서 시간 정도로만, 날짜까지는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하면 17시 13분 하고 이제 시분 초, 뭐 밀리세컨드까지 나오는데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좀 낫습니다, 보기가. 자, 그래서 패킷을 보면 후이즈가 있죠. 후이즈는 이 PC가요 19268 52.181이래요. 181. 이 PC입니다. CCMS. 얘가 날리는 패킷이에요. 후이즈.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이 네트워크에 있는 디바이스들은 다 응답하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IM 소스랑 데스티네이션인데 소스는 보내는 거의 주소, 데스티네이션은 19168 52.255. 255가 브로드캐스팅이에요. 255가 브로드캐스팅입니다. 다 받아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307이 응답한 겁니다. 19168 52.30 182 아까 말씀드렸죠.
베이스 어드레스 네트워크 번호 곱하기 베이스 어드레스 더하기 노드 주소, 그게 이겁니다. 이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디바이스 번호예요. 그래서 요 디바이스가 IP 주소는 끝자리 30번이고 브로드캐스팅으로 IM이라는 걸 보냈어요. 근데 IM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밑에 패킷을 보면 여기 Max AP Dual Length Adapted 1024, 이게 바로 아까, 자 다시 한번 열어보죠. Max AP Dual Length라는 게 있어요. 요거 요 숫자를 이걸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우리 거는 1024니까 그냥 입력하면 되죠. 근데 타사 거는 와이어샤크를 띄워서 좀 기다려보면 후이지가 날아가고 IM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IM이 들어오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요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서포티드, 세그멘테이션 보스예요. 근데 타사 거는 뭐 넌인 경우도 있고 리시브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기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있죠, 세그멘테이션. 종류는 N이, 너는 N, receive는 R, 보스는 B. 첫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벤더, 이거는 제조사. 이것도 보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이거를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 수 있어요. 뭐 만약에 게이트웨이 장비 같은 걸 쓴다라고 했을 적에 삼성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만들지만 FC 업체나 이런 경우에는 사다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제조사가 어딘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모델 넘버를 물어봐서 알고 제조사랑 같이 백내 인터내셔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M이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IM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스크라이브 COV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181은 요 PC라고 그랬잖아요. 이 PC가 딱 요 5번, 요 DDC한테 서브스크라이브 COV, 요 아날로그 인풋 6번이 바뀌면 나한테 알려줘. 이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라이프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딴 건 별로 중요한 게 없고 라이프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분이에요. 이게 1분마다 내려갑니다. 이 그래픽 화면을 딱 띄워놓고 있으면은 이게 1분마다 내려가요. 저는 그래픽 화면은 아니고 텍스트 감시 화면을 띄웠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 감시 화면이든 그래픽 화면이든 띄워놓고 있는 화면이 있을 때 그 화면의 디바이스들한테 1분마다 주기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라이프 타임을 1분으로 해서 내려보내면 밑에 장비는 그 1분의 시간 동안 라이프 타임 시간 동안 값이 변화가 돼가지고 히스테리시스 이상 변하면 위로 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DDC가 쏴준 겁니다. 위로. 딱 IP 주소를 보고 쏘는 거죠. 이게 U타입인 경우에는 181 이렇게 우리 CCMS한테 직접 보내지 않고요. 255로 옛날엔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브로드캐스트니까 굉장히 막 많이 날아다니죠. 패킷들이. 다른 디바이스도 받고 다른 DDC도 뭐 이거 날리면 그것도 받고, 그래서 트래픽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건 딱 지정해서 보낸다라는 거고, 내용을 보면 리스트 오브 밸류 요거를 이렇게 까서 보면 프로퍼티가 프레젠트 밸류고 값은 1이다. 그리고 아웃 오브 서비스 폴스다. 아웃 오브 서비스는 뭐냐면은 통신 상태예요. 통신 상태가 아웃 오브 서비스는 고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고장 통신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폴스다. 그러면 통신 단절이냐 아니다, 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아웃 오브 서비스가 폴스가 정상입니다. 통신이 정상이에요. 여긴 지금 끊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드리기는 힘들지만,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저기 COV죠. 그래서 기다리면 값이 변하면 이렇게 밑에서 올라와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와이어샤크 쓰실 때 백넷만 하시는 게 아니고 IP 주소 가지고 같이 필터링 하실 경우가 있어요. IP 주소는 엔드엔드 IP.addr 하고 이퀄 2개 하고 192.168. 아까 그 디바이스가 52.5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 장비랑 통신한 것만 필터링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타사 장비랑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막 같은 네트워크에 막
우리 것도 있고 막 해서 막 이게 날아다니는 패킷들이 많다 그러면은 IP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걔랑 내 거 CCMS 사이에 통신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터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브스크라이브 COV 날리면 CCMS가 날렸잖아요. 밑에서 응답을 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어. 자, 제어를 한 가지 좀 어떤 패킷이 날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어를 하는 경우는 자, AV 이거 한번 제어해 볼게요. 13 이게 AV 2번을 13으로 제어를 할게요. 자, 보시면 라이트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라이트 프로퍼티가 제어가 나가는 거예요. 자, CCMS 주소죠. 그리고 소스가 데스티네이션이 조금 전 그 DDC IP 주소예요. 거기다가 write property라는 명령을 내려보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겁니다. 아날로그 밸류라고 하는 관제점의 present value 값으로 얼마를 아까 13으로 바꿨죠? 여기 보시면 present value가 13이에요. 13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밑에 장비가 제대로 받아서 처리했으면은 심플 에크 해서 write property다 라고 응답을 해줘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write property 옆에 숫자가 있죠. 이거 invoke id라고 하는 건데요. 이 invoke id는 패킷의 고유 번호입니다. 고유 번호가 이게 무작정 막 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낼 때마다 하나씩 증가는 하긴 하는데 0에서 255까지 가고 나면 다시 0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막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것저것 섞여 있으면 요 보낸 패킷에 대한 응답이 어딨지? 라고 찾을 때 요 숫자를 보시고 이게 이거구나. 또는 심플에크가 아니고 에러를 보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날로그 밸류 2번을 뭐 이렇게 어떤 값으로 제어를 하려고 보냈는데 그 관제점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에러 올라오거든요. 에러가. 그 경우에는 write property의 심플에크가 아니고 에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요 내가 보낸 패킷의 번호가 그거에 대한 에러냐 요 인보크 아이디를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넷에서 이렇게 간단히 물론 이제 와이어샤크 가지고 좀 더 복잡한 필터링을 걸고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잘 되는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